자, 최근에 전세를 갖다가 없애자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 사기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전세 없애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와요. 지난 대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 똑똑하다는 양반이 전세 제도는 수명이 다했다고 전세 폐지론을 들고 나왔어요. 최근에 있었던 전세 사기의 근원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원인은 집값 폭등이죠. 집값이 폭등하니까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빌라로 가죠. 근데 빌라 값도 상당히 올라갔죠. 전세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빌라밖에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빌라 가격 대비 전세를 속여가지고 전세 사기를 친 겁니다. 또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역전세, 깡통 전세도 결국 집값 폭등에 따른 전세값 동반 폭등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집값 폭등이 없었다면 전세값 폭등이나 지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도 없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전세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지만은 전세 사기니 전세 폐지를 갖다가 말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 20년 전에 전세 폐지를 말았던 정치인은 정치 수명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자, 삼성 국회의원 출신이고 현직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이가 지금 전세 폐지를 말했는데 이게 공무원의 의지 표명이냐 정치인의 수사냐, 지금 오늘 매경에서 칼럼을 썼어요. 전세는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사금융이다. 사금융 특유의 취약성에 꽤 노출된 구조인 것은 맞다. 보증금을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놓는 집주인은 없고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를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전세금을 돌려주는 문화가 고착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수십 년 넘게 이 전세 제도가 존속한 것은 큰 틀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서로 확고했기 때문이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전세 제도가 단기간에 망가진 것은 정부의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여파로 폭등한 전세금이 곳곳에서 역전세나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일부 빌라 업자들이 은행 가서 전세 대출 받아오라고 순진한 신혼부부를 꼬셔 전세 바가지를 세웠고, 한 감정평가사는 신축 빌라 감정 나가보니 건물의 설정 등 보증금의 합이 건물 가치를 넘기는 사례가 허다했다고 말을 하는데, 매매가 추정이 어려운 점을 노려 전세금을 적정 시세보다 올려받는 사기를 친 거다. 문제는 전세라는 제도가 아니라 전세의 거품을 만든 잘못된 정책이다. 핵심은 위험한 전세 거래를 최대한 막는 데 있는데 퍼주기식 전세 자금 대출 문턱을 높이고 누구나 빌라 매매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매매가와 전세금이 거의 붙어 있어 위험해 보이는 거래는 자연스레 퇴출되고 보증금이 적절한 수준까지 내려오게 될 거다. KB금융지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가 주거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에 달한다. 전세가 사라지면 집주인은 갑자기 어디에서 목돈을 만들어 돌려준다는 이야기인가? 시장에서 원희룡 장관의 발언을 수사라고 평가하는 것에 좀 더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원희룡이는 비중 있는 정치인이고 고위관료가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치인 중에 전세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 그냥 두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면 다 월세 살면 된다는데 집 살 돈이 없어서 전세 사는 사람이 월세를 살면요, 그 사람이 평생 집을 장만할 돈이 있겠어요? 월세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돈이 그냥 낭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자금으로 월세 살다가 돈을 억지로 모아서 전세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에서 좀 더 보태서 집을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한국은요, 임대료를 제한 생활비 지수가 뉴욕의 70.4, 임대료는 뉴욕의 17.5, 23년 기준으로 전국 세계의 임대료 지수에서 52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착시 현상이 있죠. 한국에 지금 수많은 임대료 시장이
1인 가구의 임대료. 지금 1인 가구가 한 800만에 육박하는데 그 사람들의 임대료는 저렴하지요. 왜?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임대료니까. 그래서 뭐 한 너댓 평짜리 방이나 옥탑방이나 지하방이나 이 빌라 한 구석이나 이런 데서 살아가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전세가 없어지고 그 전세, 아파트 전세 같은 것을 다 월세로 대체되기 시작한다면요. 이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사는 2인 부부가요. 월세가 215만원, 또 월세가 300만원, 400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 충격적으로 오른 미국 생활비의 핵심이 월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미국 월세 때리면 유튜버 등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전세가 없는 미국에서요. 월세 사는 사람이 1억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되는 1억 명, 4,300만 가구가 월세로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넣습니다. 그래서 한 달 벌어 한 달 산다고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미국에 월세 대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태거를 갖다가 일시 중단시키는 현상까지 나타났죠. 자, 미국 같은 나라에 상위 1%가 부의 한 37, 8%를 차지하는 오징어 게임의 불평등의 천국인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최근에 고금리가 되면서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월세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월세가 미국에서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의 충돌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을 것처럼 이 코로나 기간에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월세를 살면 수입의 절반이 못 사는 사람이 대체로 월세 살지 잘 사는 사람이 월세 살겠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대부분 월세로 내버리면 나머지 가지고 그냥 먹고 입고 이렇게 사는 거죠. 각종 공과금 내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돈이 남는 게 있겠어요? 세이빙이 되겠습니까? 저축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월세 사내는요, 그야말로 빈곤층을 항구적으로 빈곤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전세가 점점 없어져 가고 전세 사기를 기점으로 아예 전세를 없애자 그러고 전세의 비중을 갖다가 굉장히 낮게 조사해서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예사롭게 나오는데요. 한국이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사회로 가면요. 한국에 월세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집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난해서 평생 못 벗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폐지를 주장해요. 원희룡이 정신 차리고요. 이 정권 그런 식으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 dream it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up in thi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